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중 통화비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M1, M2 둘 다 증가를 했습니다. 금융 상품별로는 예금이 대략 한 11조 원, 그리고 단기 예적금이 8조 원, 수익주권이 5조 원 정도에 따른 중심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경제 주체별로 보게 되면 가계, 비영리 단체가 14조 원, 기업이 8조 원,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이 오히려 5조 원 정도는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도 중요하겠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코인을 사주려면 여력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15조 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7.5조 원, 전세대출이 2.8조 원, 집단대출이 2조 원 중심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가 됐다라는 점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도 7.7조 원, 공모주 청약의 영향에 7.2조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카뱅이나 뭐 이런 거 뭐 공모주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또 써져 있죠. 예, 되게 재밌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 우리 경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작용하지 않도록 금년 중 가계대출 증가율 5에서 6% 목표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분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 쪽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국제종합팀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내용이에요.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예, 검토 배경은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확산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AI 등에 대한 산업 전반에 따른 디지털 혁신을 촉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금융 부분에서 오픈뱅킹, 암호자산, 로보 어드바이저에 따른 신기술이 새롭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이 결제 송금의 금융 서비스에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혁신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금융 혁신은 비금융 IT 회사 핀테크와 빅테크가 지급결제 송금, 자금 중개, 금융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금융회사와 협업 또는 경쟁하는 형태로 금융 산업에 따른 변화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 서비스에 따른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눈을 크게 띄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빅테크 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유한 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이런 회사들이 고객 데이터를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 생태계 측면을 보시게 되면 특히 암호자산 기반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회사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딱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죠. 네, 탈중앙화, 탈중개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가 중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 인프라 기관과 분리되는 탈중앙, 탈중개화의 움직임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주요 이슈 및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빅테크 및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신기술과 플랫폼을 들고 상당히 많은 발전이 좀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비트코인 등 민간의 암호자산이 자산시장에서 호조를 보여줌에 따라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따른 의견이 계속 대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와 기존 금융 서비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고 그게 신뢰와 공유의 기반으로 금융 대안으로 부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디파이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융 회사들에 통한 금융 중개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금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네, 오히려 좀 더 귀찮고 힘들어도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눈을 뜨고 찾아보는 그런 투자자들도 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에 따른 평가를 보게 되면 탈중앙화는 경제, 금융 환경에 확산될수록 보안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솔라나 재단이 21년 리스본 컨퍼런스에서 개최를 한다라는 내용과 인텔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3,000주 정도를 매입을 했고요. 76만 달러 정도니까 대략 100만 달러가 12억 정도 잡으면 대충 뭐 한 9억, 8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왜 인텔이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텔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약간의 연결적 구도가 좀 그려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텔 자체가 반도체 기업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그만큼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잘 나가는 형태로 또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양새 부분을 좀 주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텔이 이렇게 나왔던 거는 야 이건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니잖아. 주식을 산 거잖아. 라고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코인베이스를 왜 샀겠습니까? 그냥 코인베이스 자체가 코인 자체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는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코인을 사기에는 그냥 약간 오해에 대한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에게도 오히려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주식 투자자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성향을 일단은 분리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분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인 주식 상장된 그런 회사들을 그냥 모으는 것도 나쁠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택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학원장이 학생에게 비트코인 투자 부탁을 했는데 흉기와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원장이 집행유예로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법제국에 따르면 48세의 수강생 B군에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건네며 비트코인 투자에 부탁을 했다. 그러나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B군은 A씨에게 상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고 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원으로 불려내서 흉기를 책상 위로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네. 사람은 속마음은 항상 두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네. 겉으로는 이렇게 이익이 나는 손해가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죠. 왜 맡기겠습니까? 수익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네.
근데 손실이 나면 사람이 마음이 그만큼 간사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본인의 돈 관리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왜 본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좀 투자를 해봐야 되는데 내 실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좀 검증된 사람을 어? 검증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자체에 따른 검증을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에 대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에 대한 측면 정도는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 끝났으면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하긴 하지만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을 지목을 했으니 나머지에 따른 그 리스크까지 책임을 중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사람을 선택한 것도 본인이고 투자 자금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한테 신뢰도를 주고 맡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행동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 웬만하면 본인의 실력을 조금씩 급하게 돌아가지 말고 조금씩 좀 키워 나가시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믿음이 가시는 분들한테 좀 뭐 위임을 하시던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수수료 명목으로 무언가를 좀 주어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벌들이 왜 재벌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똑똑한 그 브레인을 내가 그냥 그 정도 연봉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연봉을 계속 꽂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머리가 똑똑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산 관리를 잘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오면 그만큼 연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일반 사람이 그런 인센티브 정도도 못 줄 정도인데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시간 낭비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뭐 기다릴 줄도 알고 뭐 그 정도다라고 하면 위임하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수수료 본인에 따른 책임감 이런 게 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러하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코인베이스 CEO가 코인베이스 자산계 아마존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속내를 밝혔죠. 당연히 그만큼 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코인베이스 주식 사는 거 나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클레이 활용한 새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이 CFTC 위원장에 로스틴 베넘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로스트 베넘은 과거의 한 연설에서 암호화폐 실물 경제 중요한 부분이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한테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금융의 투명성을 부여해서 부패 현상을 줄이는데 집중을 하겠다. 이 부분은 약간의 암호화폐를 친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규제도 같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졌고요. 그 다음으로 시카고 최초 NFT 갤러리 첫 대형 전시회를 개최를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비트맥스가 거래소 보유 잔고가 11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한 세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상자산 소득은 22년도 때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희망 회로를 막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 9월달에 꼭 해줄 것처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요. 1년 유예를 더 해준다라는 설은 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250만 원이 넘었을 때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면 22%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 또 여기에서도 다양한 연령대가 있죠. 다양한 연령대가, 젊은 층들은 뭐 어찌저찌 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약간의 뭐, 뭐 약간 고령화이신 분이 만약에 투자에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거 자료 소명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국세청이 해야 할 목적이죠. 국가는 세금을 더욱더 편의성, 그리고 최대한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적 매개체를 제공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왜냐?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놓고서는 세금을 낼 수 없는 환경으로 만약에 조성을 해놓고 신용 불량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네. 그래서 충분히 딴지를 걸 수 있는 내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세청이 세금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편의를 위해서 거래 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거래 자료 기반의 인별 거래 자료를 구축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삥땅 치는 애들, 그리고 여기서 불법으로 증여하는 애들 잡겠다라는 거죠. 인별 거래 자료 구축을 한다라는 것은 홈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고 쉽게 하면서 환경적인 요인 부분으로 나 신고 못했어요 이딴 소리 나올까봐 사전에 또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방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비첸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공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원칙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비체인이 원산지 증명, 그리고 선문 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가치 사슬의 추적성 부분, 즉 공급망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에 따른 그런 추적성을 공유를 해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다 자체가 다 신뢰성인 거예요. 성문 어디다 썼냐, 원산지 진짜냐, 이런 것이죠.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정의 깊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으니 웬만하면 그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수익성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 이미 나의 목표, 내 목표 수익률, 내 목표 금액, 이런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이 기간이 좀 도래하고 어느 정도 만약에 희망회로 풀로 돌려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었을 때 또 고민과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학원장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맡겨서 기대감으로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화풀이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이미 답을 이미 정해놓고 맡긴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있는 돈을 굴려도 본인 정작 마음이 진짜 또렷하게, 확고하게 그런 신념이 잡혀져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하니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본인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잡아보자. 그리고 뭐 어떠한 구독자님이 어차피 22년 0시 기준으로 어차피 책정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제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기간, 2022년 이 기간에 국회의원들의 유예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에 따른 희망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고정값을 여기를 두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나는 어차피 올해 안에 털 계획을 다 갖고 있다. 왜냐면 이 이후에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낮아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많이 좀 손해가 났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오히려 평단을 굳이 낮추지 않는 전략으로 가져갈 거예요. 오히려. 왜냐? 낮춰봐야 의미가 없죠. 세금 하니까. 예. 그러니 그건 그대로 그냥 본전치기만 내놓고 좀 수익을 챙겼다라고 해도 내가 나쁠 건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코인으로 올해 안에 좀 더 챙겨 먹을 거 더 챙겨 먹는 전략으로 저는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롱런하게 보실 필요성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뭐 상관은 없겠고요. 그래서 22년도에 따른 약간의 뭐 이런 불확실성 부분에 있어서 뭐 내년에 꼭 유예를 해주겠지. 아니 올해 그런 그런 법안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올해 꼭 통과가 되겠지. 이렇게 희망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런 불확실성은 그냥 과감하게 안 나왔다라고 치고 그냥 최대한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올해 하반기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